자, 오늘 특강을 해주실 조은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딱 2년 반 넘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이제 많이 접한 것 같고요. 근데 요새 좀 약간 좀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이런 자리를 오는 거 약간 꺼리게 되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펀드에 가입했는데 마이너스다. 그래서 저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3년 동안 2년 8개월 동안의 성적표는 28%입니다. 플러스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너무 높을 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건데요. 제가 분명히 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할 때는 롱텀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장기를 해라. 그리고 꾸준하게 해라.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해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마이너스로 할 수가 있느냐. 당신 돈 벌어 가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펀드에 내 월급에 많은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배를 탔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 아니면 회사가 문제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망할 염려가 없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왜 그렇게 저를 공격을 할까? 10년을 투자한다는 거가 저 사람 정신 나간 건가?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게 미국에서는 10년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봐요. 주식 투자할 때. 근데 한국에서는 1시간, 열흘, 이렇게 투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박장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도박해서 돈 번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도박해서 잘못되면 되게 뭐 하나요? 자살하죠. 자살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얘기해 놓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손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저렇게 믿어요. 한국에서 제가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있어요. 계좌 열어놓고 비밀번호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습게처럼 얘기하지만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펀드 만들면서 10년으로 할까 20년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표님 미쳤습니까? 그래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요? 부자 되기 위해서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후 준비예요. 노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본주의가 누군가요?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 돈 번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본가죠. 그래서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똑같이 나눠 먹는다. 다 같이 가난하게 되라는 얘기죠. 근데 자본주의는 머리를 잘 쓰고 노력을 하고 한 사람이 돈을 벌게 사이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돼야 돼. 자본주의도 자본가가 돈을 벌죠. 근데 여러분들 자본가가 돼 있나요? 엄마들이 자식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너 절대로 자본주의자가 되지 마. 그러죠? 월급쟁이가 되라고 그러죠? 최악의 교육이죠. 제가 여자고등학교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애들이 대부분 잘 거다. 그 다음에 질문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금융투자협회에서 저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은 자기 잡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애들을 질문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 왜 그럴까요? 정말로 애들이 뭘 해야 되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강당에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부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애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는 길은 한 가지다. 공부 때려쳐라. 자본가가 되는 길이다. 월급쟁이가 되면 부자가 안 된다. 여러분들 월급쟁이가 되면 왜 부자가 안 돼요?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요,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취직하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다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종업원들한테 주는 거죠.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회사를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똑한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들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하겠니? 그랬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창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 어떤 때보다 창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한국의 아줌마들의 문제예요. 아들한테 공무원 하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슬픈 사실이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아주머니들이 변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자 하나 바꾸면요, 한 명으로 끝나는데 아줌마들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살아요. 왜냐면 자녀 교육도 들어가 있죠. 남편 노후 준비도 다 돼 있죠. 애들 행복하죠. 애를 그럼 많이 낳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이 한국의 정말로 앞으로의 한국 경쟁력을 다시 가지려면 이 여성들이 정말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마다하고 가지 않는 게, 특히 이 책을 쓰게 있죠. 엄마 주식사전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한국이 정말로 변해야 되는 거는 경제를 알아야 되고요. 내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다시 돌아가면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돼야 되는데, 자본가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사를 때려치고 창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쉽지 않죠. 멀쩡하게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를 때려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자본가가 되는 간접적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처음 직장을 잡았을 때가 1985년이에요. 지금 돈으로 따져서 그 당시에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미국으로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첫 연봉이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401k 플랜이라는 게 생겼어요. 401k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도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월급쟁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그 다음에 월급쟁이가 노후 준비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강제로 주식하게 투자하게 되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월급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59세가 됐을 때 그때 찾아갈 때까지 그 세금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저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제가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까지 401k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이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집세가 거의 1,000만 원이었어요. 1년 1,000만 원. 먹고 살기 이제 힘들죠.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터프했어요. 근데 저는 월급에서 10%를 무조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그 결정 하나가 저는 노후 준비가 된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내년이면 59세예요. 내년부터 그걸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돈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하죠. 그죠? 월급의 10%가 막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라는 거는 굉장히 금방 쓰면 없어지죠. 근데 그렇게 작은 결정 하나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중요한 거고, 근데 한국도 연금 펀드라는 게 많이 생겼고요. 이제 한국 정부도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 노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나 놀란 거는 이렇게 노후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연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공부 잘했죠? 네, 중퇴를 했지만 저는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연대 경제학과 나왔으면 다 뭐 대기업 임원도 했고요. 공무원, 고위 공무원도 했고,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면 내가 택시를 타거나 보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택시를 운전하시죠. 한국에만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아직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까? 딱 답이 나온 거죠. 애들한테 다 썼어요. 그리고 애들 장가 보낼 때 다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와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안 찾아오죠. 근데 더 문제는 옛날에는 6명, 7명 낳았습니다. 저도 6남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효자가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1명, 2명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항상 저는 그 기억을 합니다. 얘네들은 예정된 배신자다. 절대적으로 우리 애를 믿으면 안 된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 애한테 물어봤어요, 제가요. 너 아빠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나를 모시고 살 거니? 그때 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정답이죠, 정답.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가장 잘못된 투자가 뭘까요? 자식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면 절대로 안 갚아요. 100% 안 갚고. 근데 한국 부모들은 그거를 몰라요. 우리 자식은 아닐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외를 시켜요. 우리 여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한국의 사교육비가 심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 쓰니? 그랬더니 이분이 150만 원 쓴대요. 그래서 당신 정신병자다 얘기했어요. 왜 정신병자냐면 그 150만 원을 썼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내가 미국에서 401k 들었을 때 그게 노후 준비됐다는 거잖아요. 그 15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사람과 애들의 교육비를 쓴 사람의 차이는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만약에 150만 원을 꾸준히 제가 투자한 어떤 회사에 투자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15년 만에 80억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내가 일부러 골랐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복리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과외선생한테 쓴 사람은 그건 돌아오는 일이 없죠. 그냥 버린 거죠, 쓰레기통에. 근데 그렇게 무지하게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선생 노후 준비 시키느라고 자기 남편은 나중에 택시 운전을 하게 되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저한테 항변을 해요. 대표님이 한국 형식을 모르시는데 저는 많이 안 쓰는 겁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렇지 고등학교 2학년이면 400만 원 쓴대요. 근데 그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일이죠. 저는 정신병자로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나중에 들었을 때 왜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들고 애는 애대로 잘못돼 있어요. 잘 될 리가 없어요. 과외로 잘 되는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은 애는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와이프는 전과목 과외를 받았대요. 체육까지 과외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과외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정할 때도 안 해요.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립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외국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우리 회사에도
어플라이 하는 친구들 보면, 이력서를 보면 어떻게 한일같이 재미가 없어요. 이력서가. 토익이 몇 점이다. 수능시험 몇 점 받았다. 어느 학교 다 쓰레기통이에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나는 집안이 어려웠지만 내가 이거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너무너무 익사이링한 거예요. 그 친구를 뽑고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로 돌아가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갖고 어떻게 실패했고 어떤 거 했다 그러면 저는 당장 뽑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한국이. 엄마들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우물 안의 개구리의 사고로 애들을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변해야 되는데 저는 아줌마들이 1순위다. 아줌마들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은 희망이 없다가 제 지론입니다. 근데 아줌마가 변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일단 과외를 끊으면 뭐가 될까요? 애들이 행복하죠. 애들이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도 행복하죠. 그러면 나라도 행복하죠. 그러면 딸이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싶죠. 애들이 해피한 거 보니까 나도 애 낳고 싶고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아줌마들이 지금 너무 죄송한데 제가 아줌마 얘기면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제가 아줌마들한테 하는 이유가 제가 남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이 100% 저하고 동감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우리 마누라 좀 만나달래요. 제가 마누라를 왜 만납니까? 왜냐면 자기 와이프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 우리 애가 나보다 이겨야 되는 거. 그게 너무나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맞아. 이제는 저걸로 주식 투자해야지. 해놓고 옆에 아줌마 만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유 자금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난 주식 투자 같은 거 못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노후가 제일 앞장서야 돼. 내 라이프에 가장 중요한 건 노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떠놓고 10%를 떼어놓고 나머지 옷도 사고 뭐 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도 제가 항상 그 경제기구 시키는데 20년째 시키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백을 되게 좋아해요. 백을. 그래서 막 샤넬 백을 사면요 그거를 막 껴안고 자요.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봅니다. 이 백이 왜 이렇게 좋으냐. 이 백을 주식으로 바꿨을 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냐 물어봐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더니 어떤 디자이너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패션 디자이너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내가 봤을 때 당신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백 같은 거 사면 안 된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발끈해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20살 들었을 백의 그 가치하고 내가 그 돈으로 주식해갖고 나중에 내가 60살 됐을 때 백이 10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해서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 안 되고 다시는 70살, 80살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내 노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바보같이 노후 준비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저는 한국에 와갖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미국에만 35년 살아갖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노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왔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엄청나게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경쟁합니다. 내가 누가 더 빨리 가난하게 되지. 그게 뭔지 아세요? 곳곳에 있어요. 한국이 갖고 있는 잘못된 문화가 뭐냐면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해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해서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애가 행복한 게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삼성 다닌다가 더 중요한 사회예요. 걔가 아무리 해피하지 않건 걔가 얼마나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건 간에 우리 아들 어디 다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가 서울대 다녀. 우리 애가 연대 다녀. 부자 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잘할수록. 근데 부자가 다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안 그런 척해요. 돈 좋아하면 내가 좀 속물 같고, 학교에서 그 많은 사교육을 하면서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 가르쳐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제가 내 모교에 연대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주식 투자는 빨리 해라. 빨리 할수록 좋다 했더니 학생이 손을 들어 저한테 우리 교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님이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죠.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보다 훨씬 우수해요. 근데 유태인들이 한국보다 나은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 줍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장난감 파는 토이저러스 같은 거 보면요. 그런 인형도 팔지만 인형 만드는 회사 주식도 팔아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니? 누구랑 싸웠니? 그래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애가 굉장히 성숙하게 하고 세상을 알게 하는데 한국은 저녁을 같이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어요. 왜 절대로 안 먹냐? 과외 선생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배워야 되고 나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과외 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남편 노후 자금을 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제가 만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렇게 계속 하냐 그랬더니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너 한국을 잘 몰라서 그래. 제가 한국을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집단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한국이. 어떤 중독하느냐? 옆에 애를 이겨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슬픈 얘기예요. 아주 좋은 얘기도 있고. 여러분 더 반찬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23살짜리 청년이 반찬을 배달하는 회사를 차렸죠. 6년 만에 그 사람이 300억에 팔았어요. 최근에. 그분 대학에 안 갔어요. 어려워서. 게임 중독자였어요. 게임 중독자.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들 자격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포예요. 많은 한국 교포들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그래갖고 하버드를 보내려고 난리를 칩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그런 하버드 보내려고 많은 과외도 시키는 분들이 있고요. 한국처럼 그렇진 않아요. 근데 딸이 둘이 있는 분인데 큰딸이 하버드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친척들한테 전화를 하죠. 우리 딸 하버드 간 거 아니? 전화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근데 둘째 딸은 노스웨스턴이라는 데 갔어요. 여러분 노스웨스턴이 얼마큼 좋은 학교인지 아세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하버드보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딸은 거기를 어렵게 들어갔는데 엄마가 왜 거기 갔니? 한국의 친척들이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노스웨스턴이 뭔지. 우리 아들은 거기 들어가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언니 입에 반만큼이라도 해봐라. 그리고 얘가 자살했습니다. 최근에. 그거예요. 한국의 엄마들이 그거예요. 애들을 인질로 삼아서 애들의 행복을 중요하시지 않고 애들을 경쟁의 도구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애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증오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 나왔을 때 취직이 안 되면 이 세상 끝난 걸로 되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을 해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애가 잘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울산에서 찾아오셨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날 정도 고마웠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 책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왜 주식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전에요. 그 책을 우연히 발견해갖고 아들한테 줬대요. 근데 아들이 문제가 심각했답니다.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애가 물어보지 마. 대답이 되게 그랬대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성적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과외만 시켰답니다. 계속. 그때 제 책을 줬더니 얘가 밤새도록 읽었더니 엄마
나 이 아저씨까지 될 거야. 그러더래요. 그리고 과외 끊을 거야. 그 돈을 나 주세요. 나 주식 투자할 거예요. 그랬는데 걔가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과외를 끊는 순간 성적이 올라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티베이션이 생긴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막연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주식을 연구하게 되고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돈독에 올랐답니다. 용돈을 안 쓴대요. 주식에 투자하느라고. 그리고 걔가 갑자기 생기가 돌고 그래서 그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울산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정말 우리 애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거예요. 솔루션은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해답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주식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스스로도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와갖고 그게 너무 몸에 뱄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운전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는 운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제가 세 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아들이 둘이고 와이프도 있고 저도 차가 있고 근데 차 하나 갖고 애들하고 둘이서 쓰는데 자꾸 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 돈이.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운전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내 돈이 안 나간다는 사실이죠. 가난하게 되는 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차가 24시간 내가 운전하지도 않으면서 대부분 파킹돼 있잖아요. 근데 보험 나가죠? 그 다음에 모기지 나가야 되죠? 보험 들어야 되죠?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 주식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한국에서요.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 차 없는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차가 있어야 되니? 그랬더니 저한테 왜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차가 있어야 되니? 애가 있는데요. 애가 있으면 차가 있어야 되나? 또 어떤 층은 더 합니다. BMW 사요. BMW. 그래서 제가 악담을 해요. 우리 직원이지만 제가. 너 앞으로 세븐일레븐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노후 준비할 거를 갖다가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몸뚱아리가 튼튼하니까 자기가 중산층이 이제 착각해요. 제가 볼 때 하층이에요. 죄송하지만 하층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몸뚱아리가 튼튼하니까 월급 받지만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늙었으면은 회사에서 오라고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죠? 돈 있어, 돈 없으면 어떡하면 하층이지 않아요? 굉장히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모아야 되고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잘못된 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간단히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없으니까 저는 돈이 올라가, 내 노후 자금이 막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보험금도 안 내야 되지, 차도 안 돼. 그 다음에 세상에서 버스가 왜 이렇게 싸요? 1,300원이에요, 1,300원. 제가 수원에 강의 간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갔는데 슬그머니 걱정이 됐어요.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차가 없는데 또 차 몰고 가면 또 사람들이 볼 텐데. 그래서 제가 네이버 들어갔더니 광역버스가 있어요. 광역버스. 수원의 강연장까지 2,300원이에요. 딱 공연장이죠. 강연장. 강연장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거기 있는 그 학생들은 돈도 없으면서 전부 차를 몰고 온 거예요. 톨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는 버스를 탔기 때문에 전용 도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사같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손님이 2명이에요. 2명. 저하고. 그래서 전 자가용을 타고 간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도 너무너무 한국에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극장에 갔어요. 누가 그 극장 티켓을 2명을 줘갖고 친구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까지 가는데 보니까 어떤 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보니까 지하철 정거장으로 3정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그냥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금방이죠. 근데 친구가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차를 몰고 온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왜 차를 몰고 왔니? 그랬더니 얘가 내 질문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차를 몰고 아마 안 되냐? 그래서
내가 볼 때 너 정신병자다 그랬습니다. 파킹에서 나가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1시간. 그리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과문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더 웃기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들어오려는 사람이 2시간 걸린대요. 들어오려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지 사람들은? 그래서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한국적인 걸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한국은 이게 사장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 쪽팔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답이 여기 있구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사회. 내가 실속을 차리고 내가 노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사회. 저 직원이 그래요. 대표님, 후진차 타고 호텔에 가면은요, 발리 바퀴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차가 없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벌써 필요한 겁니다. 차가 한번 없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내 자금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보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쓰는 커피값도 여러분들 보면 그 주식을 사면은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면요, 차가 있는데 친구를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세요. 또 점심 한 끼 사주면 돼요. 미국에서요,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돈 벌었다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요트를 사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축적했다는 거 이제 그걸 잘난 척 하는 거죠. 제일 바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친구들 초대합니다. 내가 부자인 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럼 친구들이 오면요, 엄청나게 좋죠. 바다도 가고, 거기서 음악도 듣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뭐예요? 청소해야죠. 또, 배 기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년 내내 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파킹 해놔야 되죠. 그 1년에 한 50만 원씩 내야 돼요. 한 달에. 그리고, 제일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은 요트를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자가 되고, 이제 사실 부자 된다는 건 사실, 조금 듣기에 따라서 좀 억양이 나쁠 수도 있지만,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시면요, 지금부터 노후 준비에 모든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쓰인 돈, 그 다음에 우리 애를 정말로 위한다면, 애를 재워야 되고, 애를 즐겁게 해야 되고, 그럼 다 풀려요. 그 다음에 나 노후 준비시키고, 그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창업하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실패해도 좋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 최고로 좋은 교육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육. 우리 애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요.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제가 강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운이 좋았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드디어 화가 났습니다. 아빠로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 저보고. 저는 등록금 다 대주고 엄청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 역할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한국에 아는 사람 많을 거 아니냐. 인턴 좀 부탁해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모르는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우리 여보가 계속 더 떨어져라. 빌고 있습니다. 더 떨어져, 더 떨어져. 정말 믿어요.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떨어지면서 많은 걸 배우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배우고요. 그다음 자기가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거 배우고 엄청난 그 배울 기회가 많은데 엄마들이 그 기회를 박탈해 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전부 인턴을 엄마 아빠들이 합니다. 우리 회사도 엄청나게 와요. 근데 전 죄송하지만 걔네들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개런티예요. 근데 떨어져 갖고 여러분들 전전긍긍하다가 여러분들 아들이 누가 되길 원해요? 더 반찬이 되길 원해요? 아니면 후자가 되길 원합니까? 정말로 철학적인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다가 주식 얘기를 안 했네요. 주식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스코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사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된 게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된 기회가 얻은 건데요. 그 회사는
되게 신기한 회사였어요. 그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락이라는 세 사람이 회사 설립했는데 약 100년 전에 설립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철학적인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딱 두 가지 룰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산운용사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식이 못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자식이 못 들어오는 룰을 정했어요. 대단하죠? 두 번째, 자식이 들어오는 순간 똑똑한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 주식을 직원들이 다 갖는다. 그리고 내가 은퇴할 때는 주식을 놓고 나가야 된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주식했는데 너무나 저한테 감동적인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노준비가 중요했고요. 401k가 중요했고 주식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강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식을 사는 거다. 근데 팔았을 때는 팔게 되면 넌 사지 말았어야 된다. 되게 신기하죠? 저는 그 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식을 파는 순간 네가 잘못 산 거라는 거예요. 주식은 오랫동안 깔고 앉아 있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약간 이제 철학적인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커더라는 회사에서 많은 투자 철학을 배웠죠. 그래서 코리아 펀드라는 걸 운영했고요. 코리아 펀드를 1년에 제가 사고 판 그 회전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주식을 사면 한 10년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노준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살 때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1살 때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50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1살 때부터 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워런 버핏 유명한데 아시죠? 워런 버핏한테 50년 전에 100만 원 맡겼던 지 얼마인지 아세요? 180억이에요. 100만 원이 180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긴 호흡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한국에 왔는데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주식을 당신 맡겼는데 왜 많이 났었냐고. 너무나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 내가 분명히 장기 투자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냥 월급의 10% 무조건 하라고 그랬고 했는데, 그것까지만 듣고 나머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성공한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굉장히 친근해야 돼요. 그리고 주식이 폭락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앤서 일하는구나, 주식을. 그죠? 왜냐면 내 노후 때 찾을 건데.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주식을 했는데, 내가 어떤 주식을 10만 원을 했는데 15만 원 되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당장 팔을 게 아닌데 나는 계속 돈을 넣을 건데 50%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입니다. IMF가 왔을 때, 저 기억해요. IMF가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막 파는 거예요. 기관 투자하고 뭐고 다 파는데 저한테 월스트리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저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 때 아니냐. 한국 지금 엄청나게 박앤서라는 살 때 아니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 겁니다. 생각의 차이고요. 철학입니다. 그러면 한국만 하면 안 되겠죠. 베트남도 하고 저기 아시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 영역을 늘리는 거예요. 분산하고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쓰는 학비부터 그 다음에 차도 팔아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팔아야 됩니다. 자동차는 중산층이 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중산층이 아니에요. 하층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월급쟁이는 하층이에요. 이번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노인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1위예요. 50%죠. 그분들은 자기가 중산층인 줄 알고 착각한 겁니다.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중산층이에요. 저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 철학이 있는 사람과 철학이 없는 사람, 우리 와이프 같이 백을 사는 사람과 백을 안 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 그게 차이인 겁니다. 이쪽 길로 갈 거냐, 이쪽 길로 갈 거냐. 근데 대부분 이쪽 길로 가요. 왜 그럴까요? 옆집 아줌마도 하기 때문에.
옆집 아줌마가 지옥 가니까 같이 가서 지옥 같이 가려고 하는 게 한국 교육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우리의 과외를 끊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런 그 과외를 끊는 애들끼리 좀 모아서 조직을 했어요. 10명 이상 모이면 제가 강의를 하러 갈 겁니다. 애들을 제가 진짜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연락이 없어요. 가서 못 끊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주식이라는 거. 왜 주식인가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주식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철학입니다. 주식은 종이가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를 산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거는 내가 그 비즈니스를 산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대주주는 아니죠. 아주 0.0001%죠. 근데 내가 좀 더 모으면 0.002%가 되죠. 그게 모아서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어떤 70 되신 노인분이신데 예탁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당신 주식이 있는 건 아니야. 그거 찾아가라. 그래서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찾으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돈이 없는 분이에요. 네. 갔더니 자기가 옛날에 60년대 일하던 태평양화학 주식인 거예요. 지금 아무래죠? 그래서 그걸 찾아갔더니 한 2억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은 사고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르는 게 중요하죠. 망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건 공부하셔야 되고 근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과 그 진짜 주식 투자하는 거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 가서 너무 놀란 게 증권회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 건 좀 은행이나 그 PB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밖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스크린 보느라고 그래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도 꼭 4시 이후로 회의를 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안 닫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전부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20년 있다 찾을 건데 그걸 왜 봅니까? 놀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다 증권에다 직원이건 뭐건 다 스크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달라질 게 있나요? 달라질 거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연령합니다. 매일매일 주식 가격을 맞추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해야 되지 말고 죄송한데 증권방송 보면 안 돼요. 증권방송은 엉터리입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그런 거 없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면 내가 왜 가르쳐 줍니까? 나 혼자 하지.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에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회사는 돈을 잘 벌더라. 오래 갖고 있으면 돈이 되겠다. 그런 겁니다. 워런 버핏도 갑자기 부자 된 건지 아세요? 오랫동안 거쳐갖고 부자가 된 겁니다. 주식을 사서 모으는 재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단기간에 하는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노동만 일하는 거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노후 준비할 가능성이 몇 %일까요? 월급쟁이가 노후 준비를 자기가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서 노후 준비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0%예요. 0%. 그러니까 자본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본이 일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케이스 여러분들 보시죠. 일본 사람들 한심하죠.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일본이 지금의 일본이 될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저희 스커더가 얘기는 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를 겪을 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본이라는 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80%의 자금이 은행에 갇혀 있어요.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은행에 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즐길 줄 몰라요. 변하는 거를. 저는 한국 그런 TV 방송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의 우동집 뭐 소개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우동집 했는데 그 손자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한심한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거 당장 팔아갖고 아시죠? 그걸로 아니면 또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데로 가야지. 내가 우동집을 증조 할아버지가 하는 우동집을 내가 왜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일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일본은 안 변합니다.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죽창하고 그 돈에 그 은행에 넣는 거죠. 한국에서 제일 신기한 게 원금 보장이라는 거. 원금 보장.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만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원금 보장이라는 들었어요. 원금 보장되는 거. 굉장히 신기해요. 원금 보장이 왜 중요할까요? 나는 30년 있다 찾을 건데.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너 이 돈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 똑같죠. 내가 그대로 30년을 찾을 거니까 너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지금 1%그 은행 이자니까 한 1억 맡겨갖고서는 50년 있다가 1억 1천만 원 돼갖고 진짜 잘했다 그럴 거예요. 1억 넣었지만 8천만 원 될 수도 있고 7천만 원 될 수도 있고 다시 1억 2천만 원 될 수도 있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게 10억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을 번다는 가정하에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그때 놀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한국에서 제가 듣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식 가격이 20% 오르면 어떻게 해요? 팔아요. 그리고 20%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손절매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가격이 100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80이 되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백을 사는데 100만 원짜리 백인데 80만 원 해주면 100만 원에 산 거 갖다 팔아요? 아 진짜 신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해서는 100만 원에 사갖고 80만 원 되면 손절매라고 팝니다. 전 너무 신기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펀드, 우리 돈을 맡긴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연기금들, 외국 기관들이 저희한테 돈을 맡겼는데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손절매 한다는 거 아는 순간 그 사람들은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돈 다 빼갈 거예요. 미친 사람한테 맡겼구나 내가. 근데 한국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손절매라는 말을 너무 당연히 쓴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투자가들은 주식을 도박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도박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샀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주식 변동에 대해서 일비희비를 하는 거죠. 슬프고 좋아하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 주식 투자 죽어도 안 해. 그 결론이에요. 내가 다시 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옆집 사람이 보는 거 보고 또 다시 하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20% 팔고 20% 마이너스 되면 손절매하고. 자본하게 일하는 게 되기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여유단으로 끄정하고요. 여러분 연금펀드 가입하셨어요? 연금펀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들 퇴직연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몰라요. 심각하죠. 퇴직연금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여성들이 복리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근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죠. 그 아줌마들이죠. 그러니까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깔고 있는 나라 하나가 꼭 있습니다. 그죠? 일본은 꼭 깔고 있어요. 멍청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일본이 아베가 나타나갖고요.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아베가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노후 준비를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연극인들이 주식에 투자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한국을 앞질렀어요.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 한국이 그죠? 제일 잘못된 투자했죠. 애들한테 다 갖다 푼 겁니다. 또 애들한테 갖다 푼 것도 괜찮아요. 과외선생한테 갖다 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노후 자금을 가지고 남편 과외선생 노후 자금을 시킨 거죠. 이게 굉장히 슬프죠. 이제 예비 은퇴자입니다. 50대, 40대.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울하다. 공포스럽다. 비관적이다 얘기해요. 근데도 저는 굉장히 이게 와닿는데 아줌마들은 아직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알면서도 계속 과외선생한테 갖다 줍니다. 생각이 부족한 거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길거리 가다 찍었습니다. 너무 한심해갖고요. 이게 유치원 그거예요. 유치원 그건데 애들 보고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 교육이 이거는 정신 나간 교육이에요. 아니 유치원 애들한테 잠을 재우지 않고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잠자는 시간하고요 자살률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잠 안 자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지금 자야 된다. 꿈조차 못 꾼다 잠을 안 자면. 애들은 무조건 자야 돼요. 제가 뉴욕에 살 때요. 저희 그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예요. 근데 거기 한 80%가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편지가 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부모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굉장히 슬픕니다. 제발 애들을 재우세요. 숙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편지가 왔어요. 한국 부모들의 그 한심함 때문에 학교에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는요, 방학 때 숙제가 아예 없습니다. 실컷 놀으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한국에서 일기를 한 달 한꺼번에 쓰느라고 다 좋은데 날씨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날씨를 하자면 옛날엔 날씨를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교육. 애들이 놀리지도 않고. 이게 한국의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미국에 가면 그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는 게 도매상입니다. 유태인들은 똑똑해요. 도매상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를 거치지 않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도매상 하고 싶은 사람이 수능시험 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국은 전부 수능시험에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가가 되고 싶어도 수능시험 잘 봐야 되고, 연예인이 되고 수능 잘 봐야 되고, 한국 교육이 이런 끔찍한 교육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 한 5등 하는 애는 공부가 재밌을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재밌을 거고. 근데 40등 하는 학생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학교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외를 한다고 해서 40등 하는 친구가 30등 됐다고 달라질 거 있나요? 근데 미국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많이 공부 잘하는 애가 인기도 있죠. 학교에서.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공부 잘할수록 인기가 없어요. 여학생들이 안 좋아해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은 운동선수, 풋볼 선수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드라고 그러죠. 재미없는 애.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오죽 할 게 없었으면 공부가 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우리 회사에서 절대로 안 뽑는 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능시험 만점 받는 애는 절대로 안 뽑을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공부만 했을까. 그건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고 걔는 그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못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석특필하죠. 어느 학교에서 만점 받았다. 최악의 기사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에서 SAT 만점 받았다고 신문에 안 납니다. 교포신문만 나요. 교포신문에 납니다. 한국적인 생각을 하니까요. 미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 만점 받아야 되지? 미국 SAT라는 시험은 얘가 대학교 갔을 때 따라갈 수 있을까 정도의 시험이에요. 그럼 만점 받은 거는 답답한 사람이죠. 그죠? 적당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점 받은 친구는 만점을 못 받았을 때 그 상실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한 교육을 못 받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의 즐거움을 못 배우는 거예요. 옆에 애를 이겨야 되고, 만점 받아야 되면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거죠. 유태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유태인은 다 자기 자식들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천재일까요? 얘는 운동선수로 천재구나. 얘는 음악가로 천재구나. 다양한 거죠.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잘해야 되는 직업군이 있죠.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과대학 가야 되니까. 변호사, 시험 봐야 되잖아요. 교수, 공부 잘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만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서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야죠. 한국이요, 은퇴하고 나서 가장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잘못된 데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식한테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임원하다가 나왔을 때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회사에서 배운 그런 기술은 전혀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치킨집을 차리거나. 왜 웃으세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택시 운전사 하게 되고 세븐일레븐 하게 되고 이제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 경비원 한다며. 그것도 체력장 훈련해야 된대요. 슬프죠. 근데 다시 테이프를 돌려서 과거로 돌아갔다고 보세요. 그분이 뭘 해야 됐을까요? 주식 투자 했었어야 되죠. 그죠? 진짜로요. 그래서 과외비 나가는 거, 차 산 돈, 그동안 잘못되게 놀러간 돈 다 해야 되죠.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직원들이요. 저는 한국에서 너무 놀란 게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산운용사의 직원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난 너무 놀랐다 그랬더니 대답이 또 다른 회사도 그래요. 다른 회사도 그렇대요. 메리츠 코리아 펀드에 아무도 가입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설렁탕집 차려놓고 자기는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손님한테만 팔고. 그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게 했고요. 매달 저를 포함해서 일정 부분 거기에 투자돼 있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직원들이 얼굴이 엄청나게 밝아졌어요. 이제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과외를 끊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그 끊었을 때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용기가 왜 필요할까? 아직도 좀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급의 10%, 5%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메리츠 코리아 펀드의 수익률이 나쁜 거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고객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계속 싸게 살 수 있잖아요. 20년을 쳐줄 거니까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나라보다 노인 고령화가 일찍 시작한 일본이 왜 20%밖에 안 될까요? 한국은 50%.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식한테 돈 안 씁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노후준비 수입원에서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30%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은 전혀 그걸 자녀한테 그 기대를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신당했을 때. 100% 배신해요. 딸은 좀 나아요. 아들은 100%입니다. 100%예요. 그건 확신해요.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들 그 영모계제라고 그러죠. 자기 집을 맡겨놓고 노후에 이제 얼마 일정 나오고 이제 사망하게 되면 나라가 그 부동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아빠 손을 잡고 온답니다. 은행에 와서 아빠 노후 준비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갖고 있는 아파트 하나 남은 거 그걸로 노후를 준비하세요. 아까 아빠가 그런답니다. 야 그래도 하나 남은 거 너한테 주고 가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딸이 억지로 아빠를 끌고 온답니다. 은행에 와서. 그래서 계약을 한대요. 그 다음날 아들이 온대요.
해약하러 온대. 이거 내 건데 왜 아빠가 쓰려고 그러냐. 근데 그 웃을 일이 아닌 게 그 아빠 입장에서는 그 배신감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안 돌아가시냐고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대인데 아빠가 80대인데 아니죠. 90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노인이고 부모님도 노인이죠.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노후 준비를 하게 되면 다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잖아요. 애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잘 아시잖아요. 돈이 없는 거 아는 순간 내가 내 마지막 아파트를 주는 순간 안 옵니다. 그건 인류의 몇천 년에 걸린 그건 진리예요.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한국 그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아직도 우리 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에 대해서 기대가 커요. 전 절대로 안 합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걔네 라이프고. 그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쓰는 돈을 정말로 자식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투자가, 이게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미국에서 투자가들한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왜 주식 투자하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한국은 단기간에 한탕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돈 넣었는데 그냥 몰빵한 거예요. 우리 펀드에. 존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좀 한다고 가니까 내 3억을 갖다 확 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20%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일정 부분 하고 장기적으로 하고 편안하게 하고 도박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노후자 걷는 거죠. 제가 베트남 펀드를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당신 자녀들이 당신보다 나은 삶을 살 거냐 질문한 거예요. 그때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거죠. 그럴 거다.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삶이 즐겁고. 일본, 맨 마지막이죠. 일본에 투자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뺐습니다, 한국은. 이게 재미난 그래프인데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매일 20년 동안 커피 먹는 10,000원으로 그 주식을 샀을 때 얼마일까? 한 10억대예요. 그게 복리의 무서움이죠. 여러분들 아까 워런 버핏 말씀드렸잖아요. 워런 버핏한테 100만 원 했을 때 50년 지났는데 18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년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대강 18%예요. 18%. 그러니까 5%만 해도 이제 앞으로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5%만 해도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복리의 무서움이죠. 여러분들 그 보통 갖고 있는 그 종이를 50번 접고 또 접고 했으면 그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책상 정도 될 거래. 달나라 갑니다. 달나라. 그게 복리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살 때부터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1%밖에 안 되는 미국에 1%밖에 안 됩니다. 유태인은. 근데 전 세계를 호령하는 거죠. 미국도 호령하고 미국에 있는 증권회사 뭐 골드만, 리만은 망했죠. 좀. 만자 들어가는 건 전부 유태인이에요. 잘 따져보세요. 만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죠. 그 버그가 들어가는 것도 다 유태인입니다. 스필버그, 다 유태인이에요. 어디 가는 유태인입니다.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같이 먹고, 그러면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고, 돈을 가르쳐주는 거죠. 왜 주식에 실패하는가? 이 4개입니다. 주식이라는 거를 여태까지 도박으로 알았습니다.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증권방송에 있는 아나운서도 주식 투자 절대로 안 해요. 아세요? 안 합니다.
대부분 주식을 안 해요. 그리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죠. 근데 회사를 보려고 하지 않고 시장을 봐요. 코스피가 언제 2,000을 넘어갈까요? 언제 2,050을 깰까요? 전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에요. 그걸 안다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걸 알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는지가 중요하죠. 사람들 시장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내년 주식시장의 그 코스피가 어떻게 될 거냐고.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도 모르는데 1년을 어떻게 맞춰요. 근데 신기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뭐 어디는 2200에서 300으로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죠.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 맞추는 게 주식투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 애플이 어떻게 될까? 중국의 샤오미, 와웨이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재미난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브렉시트이 어떨까? 브렉시트이 내가 갖고 있는 회사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시장을 보는 거예요. 2000에서 1800 됐더니 큰일 났구나 이거. 팔아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마켓 타이밍 하는 사람들의 오류예요. 펀더멘털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와 도박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장기 투자라는 거를 듣고 우리의 그 회전율, 주식을 사고 판 비율이 우리가 한 10%에서 20%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몇 프로인가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4,500%예요. 4,500%. 자기는 무식하게 했는데 그게 4,500%였던 거예요. 근데 4,500%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만 프로도 많아요. 절대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로 하는 거죠. 제발 주식 투자는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그래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SK텔레콤 사람들이 식상하다고 얘기 너무 예를 많이 들어갖고 근데 SK텔레콤 좋은 예예요. 그게 저는 한 5만 원에 샀습니다. 5만 원. 440만 원에 팔았어요. 9년 만에. 근데 제 친척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처갓집 얘기입니다. 우리 처갓집이 제가 펀드 매니저라는 거 알고 미국까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신 펀드 매니저인데 좀 집안을 위해서 좋은 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식 3개만 찍어달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번에 이런 강연을 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 이런 거 들으러 온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차 타고 왔는데 무슨 주식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장기 이런 얘기만, 쓸데없는 얘기만 하냐.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슬퍼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우리 이제 그 처갓집에 있는 그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원망 안 하겠다. 그리고 그걸 지킨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했더니 너무 집요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냥 SK텔레콤 사갖고 깔고 앉으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돈 생길 때마다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실제로 사셨어요. 6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그게 1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아니 갖고 있으시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끊었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다시 6만 원으로 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원망 안 하겠다는 얘기는 다 옛날 얘기죠. 왜 못 팔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근데 기다리면 좋을 거라고 했더니 다시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팔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파세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죠. 6만 원이 4만 원 벌었으니까 거의 80% 벌었잖아요. 근데 저는 440만 원에 팔았잖아요. 지금도 저를 만나면 옛날 얘기해요. 그때 왜 팔게 했냐고. 그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식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한 99.9%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너무나 도박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있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여러분 질렛이라는 회사 갖고 있는 거 아세요? 면도기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마다 면도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남자잖아요. 수염이 저절로 자라잖아요. 뭐 농약 뿌릴 필요도 없잖아요. 잘합니다.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진리를 아침에 면도할 때마다 웃는 겁니다. 전 세계 남자들이 내 돈을 불리기 위해서 저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오비 맥주 주식 갖고 있다. 그럼 맥주 먹으라고 친구한테 오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되는 거죠. 자본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주식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맥주만 마시는 사람들은 노후가 걱정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주식 투자 성공하는 방법 여유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당장 없어도 되는 돈, 백살 돈, 자동차 판 돈, 그 다음에 과외비 쓸 돈, 다 투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분산해야죠. 한국도 하고, 일본은 빼고요. 베트남도 하고, 미국도 하고, 재미난 거죠.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여유자금이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블룸버그 앱을 깔으라고 보세요. 블룸버그 공짜예요. 블룸버그 아시죠? 그 핸드폰에 그 앱을 깔아보세요. 거기 놀라운 게 숨어져 있습니다. 거기 비디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식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 얘기도 나오고,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영어로 나오죠. 애들 영어 공부시키는 게 최고예요. 과외 선생님보다 발음이 훨씬 좋습니다. 애들한테 그거를 벌써 가르쳐 주세요. 놀라울 겁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과외 선생 영어 솔직히 제가 걱정됩니다. 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코리아 펀드 한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IMF 맞았을 때 아주 작살이 났죠. 그죠? 근데 이때 샀어야 될까요? 팔았어야 될까요? 샀어야 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팔아요. 그게 이제 주식 투자의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제가 아는 메리츠 코리아 펀드가 비슷한 형층이에요. 우리 회사는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LG 생활건강이에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올해 성적표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근데 주식 가격은 25% 빠졌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즈덤이죠. 그게 현명함이죠. 현명함. 나는 단기간에 주식에 올라가고 내려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는 거죠. 그리고 더 빠졌다. 어떻게 해요? 더 사야지. 근데 또 빠졌다. 이건 집 팔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한 컨비션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IMF 때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당시에 차 산 사람들과 주식을 산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한 사람은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믿어요. 아직도 도박이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근데 또 한 나라는 깔았죠. 이 일본이에요. 꼴찌가. 근데 요새 역전이 됐습니다. 일본이 아베가 나타나서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미국의 다우지수가 올라간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월급쟁이들이 주식 사기 시작한 게 1980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401K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데요.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 주식 비중이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0%가 퇴직연금에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일본까지도 10%인데 한국 못 그래. 너무 낮아서. 왜냐? 원금 보장에 꽂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 자금이 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5가지예요. 이거를 꼭 지키셔야 돼요. 당장 해야 돼요. 당장. 오늘 토요일이니까 할 수가 없군요. 올해를 하셔야 돼요. 당장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장 과외를 끊으세요. 그건 대답 없으시네요. 당장 끊어야 됩니다. 끊어서 애들 이름으로 주식을 사주세요. 제발.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대한민국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리고 애가 행복해요. 그리고 애한테 놀으라고 그러세요. 진짜 놀으라고 그러면 안 놀아요 또. 공부하라고 하니까 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협력하게 하고요. 여유자금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 노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쓴 돈을 바꾸셔야 돼요. 투자로. 그게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반만 하셔야 돼요. 저는 100% 합니다. 지금도 100% 하고 있어요. 주식에. 베트남 펀드도 많이 투자했고요.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장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투자한 펀드가 중요한 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내 돈을 굴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세금 내잖아요. 월급쟁이들 세금 다 뜯어가죠. 그 세금 뜯어가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셔야 돼요. 노후자금. 그래서 10%를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11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에 안 닿으면 11조라고 생각하세요. 11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이걸로 하는 거는 주식 투자가 하는 거고요. 정말로 그런 기계적인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월급 10% 적게 나왔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큰 지장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옷 사는 것도 두 벌 갖고 한 번만 사는 거고요. 특히 우리 회사 여직원들 이해가 안 가요. 시집 가려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모아서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멍청하죠.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왜 시집 간다고 그걸 깨냐. 그리고 저희 여직원들 보면 결혼하고 나서 유럽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바꿔라. 그리고 그거를 나머지 주식 투자해라. 왜냐면 노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노후가.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자본주의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이에요. 그게 저의 굉장히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우리 어머니가 바쁘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김밥을 못 사주셨어요. 소풍을 가는데. 그리고 그 당시 어머니가 가서 네가 사 먹으라 그러고 500원을 주셨어요. 그때 500원이 지폐였습니다. 근데 저는 500원 지폐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깨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소풍을 일단 갔죠. 500원을 가지고.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친구들 한 명당 김밥 하나만 뺏어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본주의구나 이게. 그런 겁니다. 좀 못된 거지만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를 사는 대신에 차에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좋다. 그리고 한국에서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전부 다 자기가 저녁값 내겠다고 싸웁니다. 그때 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부자가 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대화가 굉장히 영어로 흔한 대화가 있어요. 오늘 점심 먹을 돈을 만약에 오늘 10불 살 걸 5불 샀다고 치면요. 미국 사람들 그런 장난처럼 얘기를 해요. 오늘 5불만큼 부자가 됐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또 오늘 내 커피 한 잔 먹었으면 오늘 10,000원어치도 부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월급쟁이들
올해 초하고 올해 말하고 재산이 불어났어요?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10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월급은 한정돼 있죠. 근데 쓸 돈은 늘어나게 돼 있죠. 애들이 커가니까요. 그죠?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할 때는 크레딧 카드를 없애야 돼요. 저는 크레딧 카드 없습니다. 체크카드만 해요. 그냥 저기 뭐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지불 카드. 그거만 있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월부로 사는 게 제일 바보예요. 월부로 사는 거는 내가 가난하게 되는 기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 퓨처 인컴을 앞으로 벌 거를 앞으로 끌어당겨서 가난하게 된 거니까 그거는 최악이죠. 그리고 백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백은 자기 돈으로 샀으니까. 근데 앞으로 벌 돈 가지고 미리 끌어쓰는 거라면요.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엔 포기하게 되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 실망하게 되고 나중엔 자포자기가 되고 그런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 복리를 이해해야 되고 일찍 시작해야 되고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한국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야,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기죽지 마. 최악의 교육이에요. 기가 죽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 겁니다. 미리 경험해야 돼요. 돈이 없었을 때 내가 어떠한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애들한테. 근데 엄마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엄마 자기도 돈 없으면서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놀라운 데서 벌었어요. 자기 아들 과외비 때문에 나온대요. 과외비 때문에 자기가 파출부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갑자기 주식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무슨 얘기인가 할 거니까 내가 그 말은 못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경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애들한테 과외비 쓰면 애가 성적이 좋아지면 애가 잘 되면 나도 거기에서 어떻게 좀 되겠지 하는 너무나 막연함이 지금 한국 사회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현명함이 필요한 거죠. 이게 5가지입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근데 질문 단기간에 우리의 성적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짜증이 났고요. 힘들고 그거 다 이제 그렇게 장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질문하시는 거 제가 솔직히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평소에 했던 얘기고 근데 너무나 그런 것 같고 저한테 그렇게 막 따지는 것처럼 하시니까 근데 힘들어요. 저는 더 많은 손해를 입고 있거든요. 저는 걱정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20년 후에 찾을 건데 왜 걱정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그런 생각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